원래 부테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더라도 정말 어그로를 끌었던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자에 좀 특이한 내용을 올렸는데 곧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SBF, FTX가 파산을 할 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킹 이슈가 있는데 바로 그 해킹 지갑이 사실을 따져보면은 해킹 지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레이스케일의 문제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 참펑자오가 트윗에 올리고 거래소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이후부터는 각종 거래소들은 자기네 거래소들이 어떤 준비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트윗이나 자기네 거래소 사이트에 올려놓는 등 그런 대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은 다르죠. 신의성을 기준을 삼으면서 우리들의 자산은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권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증권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우리 같은 대중들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암호화폐를 다루는 증권인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는 거는 준비금이 준비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부채에 대해서 이거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삼고 있고요. 이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좀 단계를 놓고 보자면은 제네시스 위에는 DCG가 있고 이번에 제네시스가 무너지면서 DCG도 약간 위태해졌다라고 보는 시선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는 역프리미엄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오늘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증명하는 거죠. 지금 DCG 홈페이지의 후이알, 그러니까 팀원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404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닫아버렸어요. 이거는 큰 소식은 아니기는 한데 상황인 만큼 이런 의혹이 좀 가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실상 여러 가지 소식들입니다. 기타적으로 보셔도 돼요. 세 번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 이번 사태 이후에 암호화폐 규제가 좀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악재인 거고 사람들은 이 규제 이슈도 약간 피해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현재 시장에 대해서 기관들이나 아니면은 대표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따로 해석해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데 우리의 이 회장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거나 더 이상 뜻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요. 그러면은 투심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죠. 지난 기간 동안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사 주식을 160만 달러 상당 매도를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금액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과연 다를 게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이슈는 SBF 그레이스케일 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이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테린 트위터에 대해서 예측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FTX 이슈가 터질 때 그 전날에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수습을 하면은 그때는 늦다. 우리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영상 전반부에 말씀드린 이런 뉴스들은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테린이 과연 어떤 뉴스를 알았을지는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다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SBF나 특히나 그레이스케일 등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할 게 없죠. 옆으로 횡보하면서 3일 동안 보낼 것이고 주말을 지나서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또 나스닥이 조정이 되는 분위기라서 이 구간 동안 상승은 어려웠습니다. 고가를 못 올려놓는 것을 보시면은 어떤 장이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되게 대단했던 거는 저가 또한 건드리지 않고 그냥 횡보를 그냥 지속해 주었던 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횡보를 정의를 한다는 것은 수익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를 어디로 두는 것과는 좀 다른 대응이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관망을 했고요. 자, 그럼 이 횡보 구간을 지나서 이제 특정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이전에 가져갔었던 매물대를 이탈을 시켰고요. 이제 저가를 남겨둔 상태로 바닥 근처에 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럴 때 저가를 이탈을 하거나
공포장이 맴돌 때는 매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저가를 향해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에 접근하지 마시고 좀 더 좋은 자리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정색 하단의 지지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지지가 나오다가 뚫렸어요. 딱 여기까지. 이 이전 저가들은 이탈시키지 않은 채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 방향성은 저가를 이탈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 뚫리나요? 확신하지 마세요. 근데 방향성 자체는 하락의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유지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일까? 즉 저가를 지지선으로 생각하고 반등이 나오는 아이디어보다 좀 더 명확하게 좀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 이 부분은 사실 2주 동안 반복드린 것 같습니다. 저가를 내릴 때 RSI 패턴상으로 저가를 높인 상태로 다이버전스 형성 이런 식으로 리버싱된 상태를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 방향성 바꿀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러지 않고 저가를 내릴 때 RSI 자체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락은 지금 표시들은 이 하락은요 평범한 하락이 아닐 겁니다. 이런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그냥 끝이라고 적어드릴게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망하거나 뭐 우리가 정말 그냥 공상과학처럼 떠들어대는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와서 비트코인은 다 해킹이 당할 것이다. 뭐 그런 이슈들이 되겠죠. 그런 이슈가 아니고서는 이런 하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락이 나올 때 RSI가 내려간다? 그거 굳이 막 투자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다만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에 저가를 드러냈을 때 10% 부근에 RSI가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됩니다. 저가 내릴 때 유의해 보시고 4시간봉 마감에 따라서 저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보세요. 정말 가깝다? 3번까지 보세요. 다이버전스를 3번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보시고 근데 너 좀 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멀다? 그럼 2번으로 끝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저가가 만약에 이탈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는 순간은 멀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지 체크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기보다 다이버전스 형성되는 거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세 번째 아이디어로 저는 사실 저가를 이탈시키는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이탈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어요. 제가 약세 플러스 횡보는 잡코인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장을 보시면은 이번 주 약세장 빠졌다가 횡보하니까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빠졌다가 횡보밖에 안 하니까 어떤 코인들이 올랐죠? IQ, 잡코인, 카바, 유의 종목 잡코인, 아토큰, 세럼은 이슈가 있었던 코인이라 번 같은 거, 또 뭐 무비블록, 센티널 같은 것들 빔 쌌다가 내려갔잖아요. 만약에 지지선을 지키고 그냥 더 횡보를 진행시킨다면은 그냥 잡코인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래 대금이 낮으니까 시총이 큰 코인들을 올릴 수가 없어요. 조 단위의 코인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올리려면은 사실상 지금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막 5배 정도 돌아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잡코인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가를 안 깨고 횡보를 하면은 잡코인장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장을 예측하는 것과는 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가 이탈이기 때문에 따로 잡코인장은 대응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잡코인 들고 계신 분들 나 IQ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몇 달 전에 물렸어. 근데 평단 기다리잖아요. 평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절반은 털어야 된다. 그리고 분할로 그냥 대부분 털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IQ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잡코인들은 여러분들이 물리셨고 평단이 오고 좀 수익권이 돌았다. 그런 비중을 정리하는 게 저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그렇다면 저가 이탈은 언제까지 관측을 해야 되는가? 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저가 이탈이 발생을 하면은 그 매매에 맞게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 주 방향성은 나스닥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하락은 언제 끝날까? 지금 데드크로스 이후에 하락 중이니까 다시 골든이 나올 때까지는 하락을 하겠죠. 그게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니까 그때까지 저가 이탈 기회를 좀 잡아볼 거고 만약에 저가 이탈 발생을 안 한다면은 수요일과 목요일쯤에 다시 전략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공지를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이고요. 월요일 21일이고 아마 수목금 중에는 촬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전달드린 이런 뉴스 등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안 된다면 헷갈릴 수가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장애 이슈들을 혼자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 외실투자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선물방에 입장을 하셔서 몇백 명, 1000명, 1500명 이런 인원들하고 이슈들을 공유하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간단하게 눌러서 그냥 참여라고만 적어주시면 소통방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